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강의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 분석이 아니라 보다 더 관심이 많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차트에 대한 분석 강의입니다. 차트에 대한 분석 강의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이냐?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1초, 한 호가 단위로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서로 물물 교환하듯이 주식을 교환하는 게 가격이 체결되는 현상을 우리도 주가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마감하는 그 3시 30분에 시장이 마감하면서 체결된 그 가격이 종가라고 합니다.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이동평균당 값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 이동평균선을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는 moving average라고 해서 MA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간단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쉽게 말해서 5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얘기해서는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이잖아요. 평일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게 5일 동안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은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이다. 주가의 평균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일 전, 3일 전, 2일 전, 어제, 오늘 가격을 더해서 5로 나누면 그 평균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균 가격이 선이 생기게 됩니다. 움직이는 이동이 생긴 거죠. 일주일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 매수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일주일 내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초단기 심리선이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주식의 움직임이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매수한 가격이 평균 매수 가격이 아무래도 초단기 심리선, 그래서 5일 이평선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20일이 평일로 인해서 거의 한 달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움직인 매수가 체결된 그 가격을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 단기 생명선. 한 달 이내에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기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한 달, 1개월간 평균적으로 매수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파란 색깔 선으로 표시했는데 이 선이 20일 동안 이게 생긴 선이다, 생명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 60일은 아무래도 20일이 한 달이니까 60일은 3개월이죠. 3개월, 1분기를 뜻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회계 보고를 할 때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1분기 동안에 주식의 움직인 가격, 평균 가격, 즉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 체결된 가격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60일간의 주가 평균값, 그러니까 1분기간 평균 매수한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60일 선을 거의 대부분 중기선, 중기적인 수급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기적인 수급선,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0일선입니다. 120일선은 말 그대로 6개월. 6개월 거의 반년이죠. 반년. 반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는 그 주식의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6개월 동안 그 매수 매도를 체결되는 그 가격을 평균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주가 평균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이평선이다 라고 주로 얘기하는 게 120일선입니다. 요점 간단한 거니까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에 따른 주식의 움직임이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나 예상을 하는 게 그렇게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서 보조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강세 국면, 즉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 이평선이 상승한다. 이런 것은 평균 매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뜻하는 거거든요. 이평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5일 평균, 20일 평균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한
평균 매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네, 주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평선의 상승은 말 그대로 강세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단기 이평선이 있고 장기 이평선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이평선은 121선, 반년을 의미하는 121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은 제가 21선이라고 그랬죠. 한 달, 한 달 평균값.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은 한 달이고 장기 이평선은 반년, 6개월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주로 장기 이평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 네, 이 골든 크로스라는 얘기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들었으면은 상승하는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특징을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어느 정도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 흐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세 국면이다, 상승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 국면, 약세 국면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평선이 전반적으로 장기 이평선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 이평선이 그 모수가 작잖아요. 5일, 뭐 20일, 20개의 모수가 있으면 장기는 120개의 모수가 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기울기도 굉장히 극경사를 이루고 있고 움직임도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게 단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도 이렇게 하락하는 하방 압력을 받는 추세고 단기 이평선도 그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약세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평선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온다고 한들 여기서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방하는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네, 이 점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평선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어떻게 방향을 내가 봤으면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좀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추세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추세를 알아야 이게 좀 쭉 지속적으로 추세가 상승인지 추세가 쭉 지속적으로 하락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계속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추세라는 것은 한 곳의 방향이 쭉 설정이 되면 그 방향대로 계속 이어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중기든 장기든 단기든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일적으로 들어가면 계속 관성의 법처럼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성질이 있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흐름을 보시면 상승 추세 같은 국면에서는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이 뭐냐면 장기 이평선이 맨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이죠. 3개월간 흐름 중기 이평선이 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한 달 동안의 이평선이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주가입니다.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게 정배열되었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 얘기할 때 이평선 정배열됐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이네요. 이런 얘기가 종종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상승 추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이평선일수록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다. 상승할 때도 가파르고 하락할 때도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이평선일수록 좀 완만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이냐? 그것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이 그 다음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가장 하방에 있는 게 역배열인 상태, 즉 하락 추세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혹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 하락 국면이구나, 상승 국면이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시고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이평선 간격이 있잖아요. 요 간격들. 네, 요 간격들 보시면 멀어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멀어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좁아질 때도 있어요. 수렴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평선의 간격은 항상 이게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회귀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 회귀하는 성질만 잘 이해해도 네, 크게 주식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인지 과매수 구간인지, 이렇게 열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과열되게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거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의 추세 형성 자체를 제가 차트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녹색선을 보이죠. 녹색선. 이게 120일선이거든요. 네, 요 120일선이 가장 밑바닥에 있죠. 그다음에 그 위에 60일선 중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일선 단기 이평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5일선 이건 초단기. 주가는 여기 있죠. 네,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배열로 돼 있잖아요. 장기, 중기, 단기, 주가 정배열로 돼 있고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승 추세의 모습이 흔한 모습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가장 장기 이평선이 가장 큰 든든한 지지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60일선이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는 20일선이 단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21선이 이렇게 60일선 지지가 되고 여기도 지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초단기선도 여기에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장기 이평선 긴 거 순으로 굉장히 지지하는 지지선의 심리적인 흐름이다라고 기억해 두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 지지가 된다. 상승 추세에서는 장기적일수록 지지선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장기선이 오히려 저항선이다.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할 때 이게 장기선일수록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의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샀어요. 주식을 여기서 샀는데 사자마자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 심리는 이거 본전만 찾자, 본전만 되면 찾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요 본전 부근에 되면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고 또 다시 하락하고, 이제 여기까지 기다리면 또 매도해야지 했는데 막상 여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역배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락 국면에서는요, 하락 추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동 평균선이 됐을 때마다 그게 가장 큰 저항선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역배열로 해서 하락 국면이 연출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반등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매수 체결된 평균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파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 이렇게 하락했을 때 혹은 상승했을 때 반대로 추세를 전환되는 이러한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떠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단기 이평선, 아까 말씀드렸죠. 21일선, 한 달 선짜리가 6개월 선을 이렇게 하향으로 돌파했을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이렇게 노란색 선 이렇게 이탈을 했죠. 네, 요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120일선이 됐거든요. 120일선을 이렇게 또 이렇게 돌파를 했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돌파를 했을 경우, 이탈을 했을 경우에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더 빠르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크게 벌어졌던 이평선의 간격, 이격들이 점차 이게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수렴이 있을지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바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러한 추세 자체가 바뀌는 데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벌어졌던 건 이격들은 다시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 매매하실 때 굉장히 꼭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상승, 계속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하락 국면은 정말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지하 1층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말 그대로 지하 10층, 20층, 30층까지 계속 땅굴을 파듯이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방으로 추세가 잡히면 굉장히 반등하고 이렇게 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빨리 이거를 털고 싶고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싶어. 그래서 본전만 오면 팔 거야. 이러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접한 것들은 굉장히 반등으로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식하면 좋고요. 말 그대로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산업 자체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산업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다 싶으면 이렇게 강하게 반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몇 번의 이렇게 수렴이 있었잖아요. 수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수렴이 있은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상승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하락 국면에서 상승으로 돌파하는 이러한 그 포인트인데요. 단기 이평선 자체가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일선이 한 달선이 120일선을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기 이평선들의 매물. 이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중기선이 지지가 되고 지지선이 되고 또 중기선이 또 단기선 지지가 되고 단기선은 또 초단기선의 지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배열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점점 정배열화되고 있는 게 반등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전환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우리 초보자, 이제 막 주식을 접하신 분들이나 혹은 한지 1년 이내에 얼마 안 되신 초보자들 분들이 어떻게 차트를 보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평선, 이 부분부터 알고 시작을 하셔야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수한 가격이나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구나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오늘 강의 기억해 두시고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중요한 강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매수 체결한 그 심리선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평간의 그 이격도가 있죠. 이평선 간의 장기, 중기, 단기 그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시 회귀하는 혹은 또 이렇게 수렴했다가 다시 이렇게 넓어지는 이렇게 서로 계속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거고요. 장기 이평선의 추세가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추세는 이렇게 또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수렴했다가 그 추세를 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게 바닥이다 하고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맞춰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정 건강하고 수익률 높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원포인트 투자 레슨의 정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